아무튼 해보세요. 피천득 시인이 그랬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요. 대부분의 경우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뭔가를 할 때는 늘 두려움이 따르죠. 관심 가는 일이 생겼는데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좀 걱정이 되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줄지 몰라서 두렵잖아요. 문제는요, 해보기 전에는 절대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고 후회하거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보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연 후자입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면 경이로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나가노에 사는 호리우치 타츠오 할아버지는 60세에 퇴직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픽 프로그램은 사지 못하고 컴퓨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요. 표를 만들고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바로 사무용 프로그램 맞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요, 엑셀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몰랐는데요. 남들이 멋지게 도표를 만드는 걸 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기로 결심을 했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6년 만에 엑셀 아트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도형을 결합해서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낸 것인데요. 할아버지의 작품을 보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절로 든대요. 타츠오 할아버지도 해보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도전에 늘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경험 자체도 소중하고요. 결과까지 좋다면 금상첨화잖아요. 눈비 내리는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해주신 멋진 곡과 멋진 이야기 들으시고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오신 것 같으니까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윤세호님께서 오늘 녹방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오늘 녹방 아닌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라이브입니다. 꿈돌이 천국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마리오 델 모나코님께서 오늘 회식이라 출티합니다. 유유유 해주셨어요. 이 비 오고 눈 오는 날에 회식이라니 조심히 회식하시고요. 다음에 우리는 또 뵙도록 할게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오늘도 아무튼 트로트와 송디님을 본방사수 시작합니다. 송디님, 찐이님들, 오동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디님, 서울은 눈이 많이 온대요. 광주는 비만 옵니다.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무유진님께서 송디 목소리 들으니까 기운이 팍 힘이 불끈 지금부터 함께해요. 사랑하는 송디 해주셨고요.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0117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조금 불편했는데요. 서울에는 눈이랑 비가 온다고 해서 입 꼭 다물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 첫 곡 신유님 좋습니다 해주셨네요. 맞아요. 오늘 서울에 눈이랑 비가 사랑을 했나 봐요.
오늘 함께 내리더라고요. 콩송편님께서 쏭디다. 쏭디 내일 눈 온대요. 이제 겨울 다 간 줄 알았는데 쏭디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요. 내일도 눈이 온대요? 제가 새 신발을 샀는데 언제 신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일 하얀 바지도 입으려고 했는데 못 입겠네요. 이런. 다음에 입으면 되죠. 2388님께서 안녕하세요 쏭디 유준이에요. 아트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갱상도 머시마님께서도 쏭디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해주셨네요. 연희님도 오셨어요. 아무튼 비 많이 오는 밤 뽀송한 목소리 아트 쏭디님 교수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8554님께서 예쁜 쏭디 비가 오시는 캄캄한 저녁 안녕하세요. 노래교실에서 배운 김충현님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쏭디 시간에도 들어보고 싶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엄청 크네요 해주셨어요. 와 제목이 굉장히 재밌네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굉장히 와닿는 제목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5518님께서도요. 쏭디 진눈깨비 오는 밤 오동식 교수님과 즐겁게 방송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지네요. 모든 분들 눈길 조심하세요라고 해주셨고요. 이동원 님도 오셨어요. 쏭디는 내 사랑, 아트는 내 프로그램. 자기 거 너무 좋아요. 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아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 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교수님 정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유, 그럼요. 네. 교수님 이제 봄인가 싶더니 다시 눈비가 오면서 추워졌어요. 오늘 막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네, 밀당이 심하네요. 봄이. 이렇게 늦추위 한번 와줘야 네, 겨울이 완전히 가죠. 맞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또 자연이 찾아오겠죠. 당연히요. 맞습니다. 진달래님께서 쏭디의 청량한 목소리 기운이 팍팍 오동식 교수님 기다렸다고 또 반겨주시고요. 해피데이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비가 오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비가 왔나요? 저번 주에도 왔었나요? 네. 아니 며칠째 일단은 어두컴컴하고 비와 눈이 내리니까 저도 각기 축 처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래도 기압이 떨어지면 그렇게 좀 처지죠. 그래서 맞습니다. 신경통도 더 오고 안 아픈데도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렇죠. 맞습니다. 맑은 날이 정말 그리워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게 73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 양희은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이 노래 아세요? 네.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제목이 저는 항상 뭐랄까 슬퍼요. 슬프죠. 희망적으로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면 안 돼요. 이루어질 거야는 또 만들면 되니까. 만들어주세요, 교수님. 이 곡을 만드신 분이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여대생이었어요. 여자분이세요. 네. 김정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곡을 쓰게 된 동기가 자기 친구가 실연을 당해갖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정말 그 실연 당하면 정말
죽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대가 그랬잖아요.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지금이야 뭐 요즘에 실현 당해봐야 뭐 그래 너 살가 나 이럴 수 있지만 요즘에 안 그래요? 안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수님.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네. 그때는 더 보수적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를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곡이 대학가에서 이제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무슨 뭐 학교 대학가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 떠도는 노래들이 요즘은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을 해서 네. 그런 게 있으면 다 알잖아요. 네. 그렇게 알듯이. 근데 그때는 그런 발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느 친구들이 그냥 대학가에서 이렇게 부르고 학교 안에서 부르고 하면 그것이 이제 저 노래 좋네 그럼 나도 배우고 그래서 또 여기 가서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떠돌아서 유명해진 노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이 노래를 우연히 양희은 씨도 친구한테 이 노래를 들은 거죠. 네. 그래서 들어서 이제 배웠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 곡을 친 이유가 있어요. 네. 코드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C, Am, D, G7 이게 우리가 아이스크림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코드를 제일 많이들 아마 덩덩덩 땅덩덩 네. 뭐 이러면서 배웠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코드 쉬운 코드로 처음 배우는 노래 근데 또 노래가 감미롭잖아요. 물론 슬프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양희은 씨도 그렇게 노래를 배웠고 네. 그런데 녹음을 하러 이제 첫 앨범 녹음을 하러 갔는데 녹음이 다 끝났는데 혹시 더 녹음할 게 없느냐. 요즘 같으면 밴드 녹음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전부 통기타로 녹음을 할 때라서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할 거 하나 더 있으면 한번 해봐. 왜냐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 네. 이제 녹음 기사분이. 네. 그래서 그냥 이 노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거기서 녹음실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오케이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제 1집 앨범에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앨범을 낼 때 이거를 이제 집어넣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양희은 씨한테는 잊을 수 없는 곡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여대생이 실현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허클베리피님께서 교수님 맞아요. 요즘에는요 헤어지는 걸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껐다 켜는 것으로 생각하는 청춘들이 많답니다. 제 조카가 그래요. 어쩌면 그래서 좋은 이별 명곡이 더 이상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다 헤어졌을 때 그 가슴 속에 오는 충격이 엄청 커야 되는데 그게 점점 무덤덤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옛날 이렇게 노래 들으면 뭐랄까요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여백의 미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요즘처럼 막 사운드를 꽉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때는 오히려 그렇게 비어있는 사운드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중간중간 뭔가 급하지 않고 천천히 느껴가면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곡을 하면 이제 하루에 그 한 프로에 넣을 수 있는 음악이 양이 정해져 있어요. 12곡에서 15곡. 그러면 12곡에서 15곡이면 나한테 이제 그 몇 곡을 할 수 있는 이제 저걸 주잖아요. 그럼 내가 5곡을 만약에 녹음을 해야 돼. 그럼 5곡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악기 편성을 미리 정해줘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편곡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해줘요. 이번에는 퍼리즘의 기타 투기타에 그다음에 건반 둘에 후르크라이서 그러면 그걸로 그냥 그 악기 편성으로 편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사운드를 많이 채우고 할 수 있는 여유도 못 됐죠. 그리고 이제 연습해서 녹음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됐어요. 3시간 반 동안에 12곡에서 15곡을 반주를 넣어야 되니까
대충 웬만하면 가야 되는 거야. 네. 뭐 약간 좀 어색하고 틀렸다고 다시 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디테일하게 막 잡아내고 있으면 뒤에서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막 소리 지르고 야단하고 왜냐하면 그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시간당. 그때는 그랬죠. 네. 그런 또 시절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음악을 하면서 정말 돈은 좀 없었지만 그래도 참 정겨웠는데 네. 지금은 그런 정겨움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033님께서 송디의 아니에요 라는 그 사랑 아까 얘기했을 때 반문에 픽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사랑방 얘기 같은 훈훈한 말씀 잘 듣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지금은요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539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몇 달 전에 남편과 같이 하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몇 년 더 하고 정리할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해서 예정보다 일찍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려고 집을 짓고 있는데요. 아이고, 집 짓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드네요. 제가 엄청 머리숱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교수님, 힘내서 남은 공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래로 위로 좀 해주십시오. 네. 와. 이 집 짓는 거 더군다나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네. 정말 신경 쓸 일 많고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 많고 네, 이해하죠. 인테리어 하는 것도 엄청 힘든데 집을 짓는다는 게 그리고 짓다가 보면 돈도 왜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고 맞습니다. 예산 초과도 되고 이것도 더 해보고 싶고 스트레스 많이 욕심도 받죠. 생기고 하지만 그 스트레스 받으신 만큼 결과는 또 그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때를 상상하시면서 좀 힘내시고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퇴직하시고 광주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있는 집에 들어가서요. 짓지를 않아서. 맞습니다. 좋으시죠. 그래도. 그냥 편하고 너무 좋죠. 네. 별장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있는 집 그냥 수리만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뭐 크게 적어간 건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같이 또 지내세요 거기서 와이프님이랑? 그럼요. 집사람하고 항상 같이 갔다가 같이 와요. 네. 농기계 사신 거는 좀 쓰고 계세요? 농기계라기보다는 그냥 잡동사니들 네. 뭐 톱 뭐 이런 거 네. 가위 전정가위 뭐 이런 것도 산 거죠. 그러면은 필요한 것만 사셨네요. 네, 뭐 그런 거 저런 거 산 거죠. 네. 근데 저기 요번에 저 냉이 좀 캐겠다고 냉이 캐는 그거를 샀는데 한 번도 지금 나가보지는 못했어요. 농사도 짓고 계시고 하시는데. 농사를 제가 못 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하죠. 예. 진짜 한번 정말 저도 가가지고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없는데요. 우리 찐님들은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경험담, 의견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 보내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한 번씩 얘기를 딱 하면은 또 시원해지잖아요.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우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853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전에 이 사람들이 아마 79년도인가 그 젊은이의 가요제인가 나왔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로코스트라고. 네. 그 그룹이 부른 내가 말했잖아.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그룹, 남성 그룹, 유명한 그룹. 네. 송골매가 부른 세상만사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올게요. 허클베리피님께서요. 아이고 어머님 원형 탈모라니 아버님께 다 맡기시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제 엄마도 그러셨어요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면 이렇게 관여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후회하기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발자국 물러서가지고 지켜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1244님께서는요. 집을 지을 용기가 있어서 부럽습니다. 잘 지어지게 기원 드릴게요.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지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네. 집을 지을 용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집을 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네. 항상 저 송디도 응원하겠습니다. 툴툴 스트레스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태클. 교수님의 음악 처방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요. 3319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설에 딸이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바꿔줬는데요. 아니 도통 적응이 안 됩니다. 집사람은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가르쳐달라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한바탕 싸웠어요. 부부 사이에는 뭘 가르쳐주고 배우면 안 되나 봅니다.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교수님 음악으로 좀 꺼주이소라고 네, 부부 사이에는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네. 운전도 절대 가르쳐주시면 안 되고요. 네. 운전 가르쳐주다가 이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또 스마트폰으로 바뀌기도 한 것 같아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모 간에도.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친구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남자친구한테 뭘 배우면 그렇게 싸워요. 그건 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이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선생님이시니까 아들도 공부를 잘하겠지.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버지나 부모가 선생님이라도 자식은 못 가르쳐요. 그거는 아주 친인척은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가깝기 때문에 서로 믿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긴 저도 사촌 언니한테 영어를 배워봤는데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그냥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진짜로 저도 뭐 그런 상상을 해요. 운전이나 이런 거를. 근데 또 사이 좋게 잘 가르쳐주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뭐 있을 한 수 명이 있겠죠. 참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엄청 참으시는 거죠. 네. 취생몽사님께서는 진짜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지가 합병증이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라고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 잘 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3319님과 우리 취생몽사님을 또 위해서도 같이 곡 좀 추천해 주세요. 김도영 씨가 부른 노래죠. 네. 바보처럼 살았군요. 세상은 바보처럼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너무 또 계산하고 그렇죠. 왜 이럴까 살 필요 없어요. 막 생각을 하면은 스마트폰 나중에 배우면 되죠. 뭐 그냥 하다가 뭐 아쉬우면 배워지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래가지고 그 대리점 가서 배우시더라고요. 아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가서 뭐 배우게 되면 배우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전화만 걸면 되는 거고 뭐 그러면 되죠. 뭐. 맞습니다. 좀 또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서 다 배우시게 돼 있습니다. 깨닫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싸우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김도양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들려드릴게요. 허클베리피님께서
교수님, 저도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알파벳을 누나한테 배웠는데요. 맨날 싸웠답니다. 네. 근데 제 남동생 알파벳 가르쳐줄 때도 맨날 싸웠어요. 저의 삼남매의 흑역사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추생몽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청에 가시면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해주는 거로 아는데 구청에 한번 가보세요. 그거 좋은 맞아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거예요. 아니에요. 네. 너무 좋네요. 콩성표님께서도 저도 엄마한테 운전 배우다 싸워서 그냥 버스 타고 다녀요. 학원을 다니세요. 0117님께서는요. 저희 어머니 칭찬을 해주셨네요. 대리점 가서 배우는 쏭디님 어머님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6258님께서는 그 와중에 저는 조금 전에 문자 보낸 범호불자입니다. 1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월세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사는 데가 재개발 지역이래요. 어떻게 해야 해요? 답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이사를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재개발 지역이 될 수 있나요? 재개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 걸릴 텐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서 그 주위 분들은 알고 계셨을 텐데. 네. 그러면 한번 부동산에 문의를 다시 해보는 것도 그렇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6258님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5081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저는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니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 일단 음악으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교수님, 저도 죽겠어요. 네. 제 옆집에 오피스텔인데 강아지를 키우나 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그 현관문 열면은 그러니까 딱 현관문 열고 나서 바로 신발장 앞에 그 원래 중문이 하나 있잖아요. 대부분 저희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가 그리고 심지어 넓은 오피스텔도 아니에요. 얼마나 넓겠어요. 정말 1시간 내내 짖는데 요즘에 알람이잖아요. 제 옆집 분이 그 바람에 일찍 일어나시겠네.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무지무지 좋아하는데도요. 미치겠더라고요. 결국은 부동산 그 업자한테 말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이 층간소음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층간소음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 좀 더 소음 차단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건축비가 더 많이 들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간에 조심하는 수밖에. 이 같이 사는 주택, 공동주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맞습니다. 네. 참 이해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도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죠. 그래서 5081님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고 하나 배운 건 있잖아요. 앞으로 집을 찾을 때 다 생각해서 찾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다 생각해서 찾았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사 오신 옆집 분이 그러시면 골치 아프지. 사실 제가 그 경우긴 하는데요. 그래도 참 해결이 다음에는 층간소음 없는 곳으로 제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81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조용필 씨의 미워 미워 미워. 정말 미워요. 네, 듣고 올게요. 네, 0117님께서 저는 불교 방송 라디오를 하루 종일 켜놓고 다니는데요. 층간소음 신경 안 쓰는데요. 좋은 이웃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 그렇게 말이 답답하죠? 통하고 그런 이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음악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는 항상 즐겁죠. 우리 교수님을 닮아서 항상 즐거운 나날들 보내자고요. 저희는 물러갈게요. 찌니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층간소음 없는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